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다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들어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이른바 규제에 속하는 게 이쪽에 딱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비중이 원래 15%거든요. 그럼 15%면 이게 몇 문제다? 6문제. 근데 작년 시험에서 여기서 9개를 출제했어요. 9개.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있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빵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 특례 있죠.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3문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무려 몇 개? 그러면 하나, 4개, 9개 냈다고 그랬죠. 5개 냈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2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하나,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 특례 하나, 토지거래 허가 2개, 이 정도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네요. 32회 때 3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개를 출제했는데 어쨌든 이쪽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2개 이상을 낼 걸로 보여요. 그럼 최소한 6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꼼꼼히 챙겨두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여기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80점 이상을 득점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역시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토지거래 과제가 조금 문제가 어렵네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줄기를 갖고 먼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작성 요령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매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 하나만 딱 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쪽을 건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 계약 꼭 정리해야 되고 신고 절차도 주요한 내용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아주 메가톤급의 효과를 이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이 제도 도입으로 투명해졌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완전히 일대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이 부분을 꼭 이해해 두시는데 자, 그럼 이제 거기 81쪽의 교재 이 법의 제정 목적 잠깐 봅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인데 요거는 출제 안 하니까 그냥 참고하는데 이 법에 얘기하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이에요. 그럼 입광공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말한다.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매도 매수인을 말하고요.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고 외국인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가? 이 문제 꼭 정리해 두시는데 요게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회 마지막 출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전면적으로 한 문제를 냈던 것은 30회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신고 대상 계약은요. 지문 하나 정도는 낼 때마다 물어봐요. 지문 하나 정도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꼬해 두시는데 이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러냐면 일단 계약의 종류는 무엇뿐이다? 매매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대상이니까 교환 계약이에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대상이 아니죠. 상속받았다? 아니고. 판결 취득도 아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도 아니라는 얘기죠. 지상권, 저당권 다 아니죠. 오직 주거나 산업 매매다. 그러니까 물건은 4가지로 기억합니다. 물건은 4가지. 그 물건 4가지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으로 기억합니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분을 거래하던 면적에 불문하고 면적이 10제곱미터가 됐든 불문하고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은 무조건 거래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입주권인데 그 분양권은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한 자로 선정된 지위기를 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분양권은 일단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오피스텔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다 포함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인데 입주권은 두 개의 법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게 빈집법이라 부르는데 빈집법에 따라 사업 시행계 인가를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이게 바로 입주권이다. 그러니까 정비법이나 빈집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정비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되면 들어갈 건물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 부르기만 입주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정된 지위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조금 구분을 둬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는 입주권이 있었죠.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라고 했어요? 동호수가 적용이지 않았으니까. 특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특정이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중개대상물에서 물어볼 일은 없어요. 없는데 이해만 해두는데 선정된 지위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특정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로 봐야지. 맞죠?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된 지위냐 선정될 수 있는 지위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기억은 꼭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매매만 지금 대상이죠. 매매만 대상이고 물건은 몇 가지? 네 가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기억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매매계약이죠. 그죠? 그럼 이 8개 법이 자 거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른 토지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이 바로 이게 대상이 되고 있죠. 최초의 분양계약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네요. 내가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최초의 분양계약 거래신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 계시는데 분양 이거 거래신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기억이 없죠. 내가 분양받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요. 분양하는 쪽에서 일괄 다 했어요. 거기서. 그때는 일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파트 처음에 분양을 받았다. 거래신고합니다. 그럼 분양계약 당연히 거래신고 했고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분양권을 내가 전매를 해. 다시 팝니다. 전매하게 되면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계약 해야 된다. 그럼 이 8개 법 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지금 3개의 법이 들어가 있죠. 주택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또 정비법. 그럼 나머지 3개는 안 들어갔네? 국계법. 국계법이 우리 공법 교수님 국계법이라 합니까? 국계법이 지금 뭔지도 몰라요? 알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이게 있고 또 건축법이 있고 또 농지법이 있고 이게 6개 법 중에 3개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8개 법을 암기해야 되느냐 문제 생기는데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네. 맞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낸다 안 낸다? 절대 안 낸다. 왜 이렇게 안 낸다? 쉬우니까? 관계 없으니까 비슷했는데
건축법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만 건축법 아무리 뒤져봐도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그 정도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8개 법인데 이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했다? 그럼 거래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낼 일은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이건 결국은 건물의 매매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암기하지 말고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거래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에요. 일단 O로 잡으세요. 아셨죠? 만약에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냈으면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틀려야 돼. 이거 어떻게 암기하고 가? 이렇게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신고대상 계약은 이렇게 잡는데, 그 다음 한 장을 싹 넘기면, 거기 이제 주의 부분이 있거든요. 주의 부분은 그 1번, 2번은 일단은 1번은 설명을 했어요.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지상권 설정 계약 모두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은 다음에 하자고요. 우리 공부 탄력 받았을 때. 일단 지금은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이든 건물 분양권이든 무조건 대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3번인데 초창기에는 3번을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안 물어봐요, 이거는. 그러면 3번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래 규제와의 관계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았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였을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도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이때 허가받을 때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전허가니까. 계약 체결전에 허가받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거래가 노출 안 됐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라면 거래신고 다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자증명.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게 농지취득자증명이에요. 그러면 농지취득자증명의 관할은 시구 면장이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본다고 했어요. 그럼 농취증을 받았어요. 받은 매매계약이었어요. 거래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실거래가 노출이 아직 안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제도가 틀리니까 이것은 그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부분을 엄청 잘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묻고 있는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요거를 잘 묻죠. 교재는 지금 이 부분이 메모가 안 돼 있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고합니다. 우리 외국인 있죠. 외국인은 국내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취득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로 취득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취득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임제가 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합니다. 이건 외국인 특례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요거 아주 잘 묻고 있고, 그럼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먼저라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이 계약서의 검인 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계약서 원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하잖아요. 이때는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봐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신고 필증을 받아버리면 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검인이 의제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잘 묻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절차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